아니 대표님 여기는 진짜 틀리다니까요. 아니 근데 5시에 문을 닫으실 것 같으면 3시에 닫는 게 오히려 시간이 편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심시장 사고 마무리 딱 짓고 그냥 딱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인건비도 세이브돼요. 인건비도 절감이 맞습니다. 됩니다. 그거는 인건비 많이 절감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설계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 자꾸 사장님이 막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왜 스트레스 이유는 거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워낙 힘드니까요. 이 장사 자체가 요새는 몸은 힘들고 돈은 안 되고 이러니까 딸린 식구들도 있지. 자영업자 한 90%는 그러실 거예요. 예, 70, 80%. 맞습니다. 그냥 지금도 월급 주고 뭐 생활비 쓰고 하면 제 월급은 안 나오는 한 그 정도니까 지금도. 지금 사장님이 하고 계신 게 지금 다른 쪽에서 하고 계신 거죠? 다른 쪽에는 샤브샤브 하고 뭐 대패 삼겹살, 점심 메뉴, 밥 메뉴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매출은 얼마나 나오세요? 거기는 많이 들쑥날쑥한 편인데 한 300, 400 정도. 이제 제가 월급이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예 구조가 안 나오죠. 여기 네. 월세가 얼마인데요? 여기 월세가 되게 비싸요. 165만 원이거든요. 역시 네. 지방은 165만 원이면 비싸다고 얘기가 나오네요. 근데 이게 매출에 비해서 너무 높은 거죠. 매출이 안 나오는 거죠. 거기는 크게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거의 그냥 아파트만 있어요, 옆에. 그 주거 지역에 있는 거죠, 이게. 어려운 상권이에요, 그게. 예, 맞습니다. 그 아파트 상권을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할 때에는 배우 세대가 몇 세대가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현혹돼 갖고 창업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로 아파트 상권에는 소비 인원이 없어요. 맞습니다.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예, 저는 사실 또 이게 뭐 다른 일을 겸업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사실 제 월급은 안 나오는 구조라서 이제 겸업하는 그쪽에서 이제 올라오면 그거를 이제 제가 쓰고 혹시 경험 뭐 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뭐 약간 뭐 발품 정도 파는 정도인데 시간적 여유가 있거든요. 이게 사장님 장사를 너무 쉽게 보셨는데요. 이게 사연이 있어요. 이 장사 자체가 친구가 이거 했었는데 이게 사정이 생겨가지고 빠지는 바람에 이제 제가 도맡아 사게 되는. 원래 동업으로 하셨다가 예. 왜 제가 사장님 과거를 물어봤냐 하면 또 여기서 새로운 창업을 시작을 하시더라도 사실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맞습니다. 예. 그러면 내가 전에 어떤 실수들을 했고 앞으로는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고 여기 상권의 특성이 이러니까 소비자의 특성을 막 이렇게 맞춰줘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셔야 발전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 접을라 했었거든요. 이게 계약 기간이 남아 있고 보증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보증금이 얼마인가요? 보증금은 얼마 안 됩니다. 그 2,500밖에 안 되거든요. 2,500이 조금 돈 아니죠.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보증금도 사실 신경이 쓰이기는 그때 이때 또 공교롭게 이때가 코로나 한참 힘들 때였거든요. 가게를 내놓는다고 나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 기간 끝날 때까지 이제 끌고 온 거지. 그 요번에 이제 계약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는 건가요? 예.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아유. 요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여쭤보는 예. 건데 저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배운 점은 기본에 관한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총 매출을 100으로 봤을 때 운영비라든지 손익계산. 손익계산 하는 거라 이제 하다 보면 조금씩 배우는 거죠 이제. 적자를 어디서 본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계산해 보셨으니까. 이제 고정비예요. 억수로 큽니다 그게. 예, 고정비에서 가장 큰 게 뭐예요? 인건비하고 그거지. 인건비하고 임대료예요. 예. 식자재원가 얼마 나갔나요? 따지면 한 40% 정도 돼요. 그쵸. 예. 그냥 기본적으로 근데 사실 사장님의 샤브샤브하고 점심 메뉴하고 대패 삼겹살 하잖아요. 식자재원가 더 높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저매출이 나오는 데서 가짓수가 많아지면요 재료 종류가 많아져요. 그러다 보면 파지가 나옵니다. 버려지는 것들. 어쨌든 40% 잡고 520만 원이에요. 그리고 월세가 165만 원. 가스비 전기세 공과금에서 한 100만 원. 훨씬 더 됩니다. 한 15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지금 사람이 얘기 들어보니까 2명이네요. 사장님까지 3명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생분은 얼마 주셨어요? 둘 다 이제 300씩 주죠. 이 직원들 4대 보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늘 형편이 안 돼요. 그러면 사장님이 7,200만 원만큼 소득세를 더 냈네요. 그건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180만 원이 더 나가요. 사장님 인건비 뺀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만 마이너스 400이네요. 거기다 사장님 인건비까지 300만 넣게요. 마이너스 700이에요. 대표님 이게 이야기가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책대로 하면 맞는 이야기예요. 책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그러니까는 책대로 하는 거는 이게 맞으나 개인 사정이라는 게 전부 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700씩 한 1억 5천을 1년 6개월 동안 쓰신 거예요. 예, 그 정도 썼죠. 그거를 사장님 돈으로 갖다 메꿔서 넣으신 거예요. 내가 마이너스 이렇게 났다 그러면 이거는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야 돼요. 이 가게를 이제 운영을 하실 때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들어볼게요. 거기 손님이 새벽 일찍 많아요. 여기 앞에 여객선 터미널도 있고 주변에 숙소도 많고 사람들이 새벽 일찍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장사를 조금
한 6시부터 장사를 해가지고 할 건데 좀 공교롭게 간단하게 먹고 이렇게 빨리 움직일 만한 메뉴들이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벽 시장을 잡으면 되겠다. 사장님이 목표 매출은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하루에 한 100만 원 정도. 좋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또 이렇게 물어봐도 목표 매출 자체도 설정을 안 하신 분들도 많아요. 창업을 하시면서. 100만 원에 대한 구성비는 어떻게 잡으셨어요? 아침 장사까지 해가지고 한 60%, 70% 정도. 그냥 시장은 소비자가 있으면 공급자는 자연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아침 시장이 이 정도로 크다고 하면 그러면 다른 집에서 그 아침에 문을 안 여는 이유가 단지 힘들어서 안 열까요? 주로 이쪽은 관광객 위주로 하는 식당이 되게 많아요. 근데 거의 80% 이상이 외집만 보고 장사를 하는데요. 지역 사람들이 이제 아침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기가 시장이 제일 크거든요. 통영관에서 제일 큰데 아침에 여기서 시장을 봐서 전부 다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유동인구 자체가 여기는 아침에 되게 그러니까 사장님 심리를 한번 여쭤볼게요. 아침에 장 보러 왔다가 가게로 돌아가기 바쁘시나요? 아니면 밥을 한 끼 먹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제 입장에는 가게로 가죠. 그럼 다른 사람들 새벽 시장 보러 간 사람도 똑같지 않을까요? 여기는 장사하는 사람도 물론 많지만 통영, 거제, 고성 여기 장보러 전부 다 옵니다. 이쪽 지역이 거제에서 제일 싸요. 여기가 물건도 제일 많고. 그럼 새벽에 인원 구성은 어떻게 잡아놨어요? 일단 저하고 한 명, 홀에 한 명 하고. 영업시간은요? 아침에 6시 영업을 시작을 할 건데 저녁에 몇 시까지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직 정하진 않았거든요. 영업시간은 규칙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6시에 오픈을 해서 9시까지 하겠다. 이거는 사장님이 지금 이 계획은 세워놔야 돼요. 8시에 끝낼 건지 10시에 끝낼 건지 이 고민인 거죠. 예, 맞아요. 그러면 사장님이 5시에 나와서 8시까지 어쨌든 지금 밖에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14시간을 이제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장사라는 게 하루 이틀 장사하는 것 같으면 이게 가능해요. 근데 사장님도 대표님 지친다는 거예요. 보시기에는 힘들다 이 말이죠. 지쳐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손님도 싫고 손님한테 짜증 내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게 어디로 나오냐? 밖으로 돌출이 돼요. 왜? 내 몸이 피곤하니까. 그래서 이 설계를 하실 때부터 그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셔야 돼요. 그래 손님 제가 찾으면. 그 저녁에는 솔직히 장사를 해보고 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10시까지 손님이 들어온다. 그럼 10시까지 하실 거예요? 그렇진 않죠. 사람이 한계란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물리적으로 지금 어렵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이 봤으니까. 하루 이틀은 가능해요. 장사 하루 이틀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럼 대표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6시에 도대체? 문을 열면 8시에는 클로즈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장기적 플랜으로 사장님이 가능한 겁니다. 저는 손님이 없으면 5시. 그거는 5시에 문 닫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3시에 문 닫아야 돼요. 아예 없으니까. 3시부터 5시까지 손님이 와야 한두 팀 와요. 여기는 이 뭐라 말씀드리기가 참 힘든데 골프장, 진짜. 제가 골프장 상권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대표님 여기는 진짜 틀리다니까요. 아니 근데 5시에 문을 닫으실 것 같으면 3시에 닫는 게 오히려 시간이 편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심시장 사고 마무리 딱 짓고 그냥 딱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인건비도 세이브 돼요. 그거는 인건비 많이 실감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설계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 자꾸 사장님이 막 아니 왜 저 이게 사람 왜 자꾸 잔소리해? 여기도 물론 저는 이제 그런 뜻으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 저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대표님께서 훨씬 많은 경험을 해보시고 한 건 맞다 아닙니까? 근데 대표님은 이 자꾸 자기가 맞다는 식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야기 자체를 맞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장님, 통계는 과학이란 얘기가 있잖아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왜 들어요? 그 사람이 작은 실패가 됐든 큰 실패가 됐든 여러 가지 실패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만의 어떤 길을 찾아놨단 말이에요. 저는 어쨌든 수천 명을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수천 명의 90% 정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동네는요 이 얘기 다 합니다. 저희 지방에 매장 꽤 많아요. 우리 동네는요 이 얘기를 다 하세요. 물론 이제 특수한 상권도 있어요. 골프장 상권 같은 게 특수합니다. 여기는 6시에 문 열어갖고 3시면 문 닫아도 매출 하루 매출 다 나와요. 일단 사장님 얘기를 먼저 들은 거는 뭐냐면 뭐라고 하려고 들은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려고. 그러면 사장님이 8시 10시까지 돌리려면 여기 인원이 사장님 포함 4명 있어야 돼요. 여기는 10시까지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 사실 길에 다닌 사람들이라든지 손님 같은 경우에는 4시 되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저는 솔직하게 정시장사까지만 하고 속편하게 사장님 또 다른 일도 있으시니까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봐요. 저는. 일단 저녁 끝나는 타임은 사실 원칙대로라면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시간 딱 정해놓고 하는 게 맞는데 저도 다른 지역에서 내봤지만 여기 또 처음이니까 그거를 정확히 지금 정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지금 같은 구조면 이제 예를 들어 3시라고 딱 픽스를 했을 때에는 사장님하고 한 분만 더 계시면 돼요. 아 맞습니다. 3시 하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예를 들어 5시, 7시, 8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그러면 한 분이 더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거는 제가 계산을 한번 해드릴게요. 판단은 사장님이 하세요. 사람 하나 쓰면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최하 300이 정도 있습니다. 380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예, 다 들어가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계산하기 편하게 400이라고 할게요. 400에 그러면 순수익이 더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1000만 원을 더 팔면 자 식자재 나갑니다. 인건비 400, 800 나갑니다. 그러면 800의 매출이 더 나와야 사람 한 명을 더 쓰는 거예요. 이게 사실 좀 늦게 출근한 친구가 동생이다 보니까 이게 판단은 사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생각할 때 3시 이후로 800을 팔 자신이 없는 거잖아요. 아, 팔릴까? 안 해봐서 뭐라 장담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하루에 내가 30만 더 원. 버는 게 아니고 똔똔인 거예요. 아, 또 되겠습니다. 저는 아까 사실 뭐 이야기 하다 보니까 뭐 좀 그래서 그랬는데 저는 사실 장사 자체를 일단 사실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아, 이게 진짜 돌아버리겠다니까요. 아, 그러면 하면 안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요. 지금 시작했으니까 어쩔 수 없고. 그러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진짜로 절실해. 아니, 제일 처음에 할 때 그랬다고. 제일 처음에. 지금은 이제 목숨을 걸고 하실 거죠? 지금은 어차피 이제 딸린 식구들이 이제 소속 식구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려 나가야 되는 거고. 저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처음에 장만 봐주는 걸로 내가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냥 뭐 제가 하던 일이 있으니까 장만 좀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뭐 그래 하자고 그래 이야기 아주 진짜 쉽게 생각해 단순하게. 근데 어느 하다 순간 보니까 보니까 이 친구가 그냥 빠져버리네. 돈을 사장님 투자하신 거예요? 돈은 거의 반반 투자를 한 거죠. 반반 투자했는데 그냥 네. 돈도 포기하고 그냥 나가버리신 거예요? 예, 뭐 그런 셈이죠. 또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죄송한데 예. 사장님한테 죄송한데 그분이 현명하신 거네요. 아, 예, 희망한 거죠. 뭐. 아, 죽여버릴까 봐. 어쨌든 사장님이 1년 6개월 동안 진짜 그렇게 쌩 고생한 근데 또 대신 사장님도 모르지만 많은 경험치가 쌓이셨어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3시 정도 이렇게 마치면 진짜 베스트죠. 그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 들어가는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사장님이 예. 결정을 하세요. 저는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표님 말씀하신 게 이야기 다 맞습니다.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맞습니다. 예. 참고하세요.